덕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닥터쿠 시즌3 탑터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MC로 돌아온 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0월 중순이라 어느덧 가을이 아주 좀 무르익고 있습니다. 날씨도 아침 저녁 기온차가 좀 많이 납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닥터쿠에서는 성우분들께서 이제 비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대로 괜찮을지 어떨지에 대해 찬반 토론을 갖다가 좀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꼬북치님과 쌀로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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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꼬북치님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프리랜서로 녹음 연출 PD를 맡고 있는 꼬북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계 은둔 덕후 프로탈덕러 쌀로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데 왜 꼬북칩이라고? 꼬북칩 좋아해서 꼬북칩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쌀로별과 이제 그 대결 구도로 있기 위해서 만든. 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네요. 되게 신생인 척 하시네요. 탑골인 거 뻔히 아는데. 저도 그렇고 이런 비상업적인 의뢰를 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이 어디에서 어떻게 뭔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성우 팬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일반 이런 애니 쪽에 계신 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비상업 의뢰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성우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의뢰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보통은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성우 팬들끼리 모여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성우분한테 원하는 컨텐츠를 의뢰해서 그걸 받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이게 몇 년 동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첫 플랫폼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맵스? 들었습니다. 맵스. 2015년밖에 안 됐어요? 일단은 되게 실감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것 정도라고 지금 그럼 2015년이어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맵스 지금 얘기하신 거가 되게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우분이 처음에 만드신 거예요. 성우분들이 이제 좀 네네. 영역을 넓혀보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당시에 성우분한테 의뢰를 직접 하고 싶은 게 있는 수요 네. 계층을 이제 이 성우분이 맵스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의뢰를 네네. 하면은 연결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 이제 제작 실비를 들여서 네. 제작을 해준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견적을 내서 이제 비상업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개해 주시는 성우분도 일을 영역을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상업적으로 보진 않은 거죠. 처음에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하고 이제 성우 팬들은 이제 사람이 모이면은 견적은 어쨌든 정해져 있으니까 특정 A 컨텐츠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100명이 모이면 10,000원씩만 내면 되고 1,000명이 모이면 1,000원씩만 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공동구매를 하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맵스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게 성우 팬들이 이제 이런 성우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 점점 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맵스가 하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올보이스라고 이것도 이제 성우분이 만드신 플랫폼인데 상업적인 업체와 성우를 연결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은 이전에도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레인보우 보이스라든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성우 샘플 올려두고 이제 컨택하고 이런 건 광고 쪽이나 이런 쪽에도 계속 꾸준히 있는 방식이긴 한데 올보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팬들 영역까지도 넓혀서 업체가 아니어도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비상업이라는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지금 비상업이라는 용어를 써갖고 팬들의 의뢰를 받는 플랫폼으로 이제 올보이스라는 것도 이제 생겼죠. 네, 맵스는 아직 약간 이게 의뢰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 컨택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쵸. 했었는데 이제
그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쨌든 그런 좀 올보이스 플랫폼을 아예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좀 신청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면 다른 점. 직접 주문 제작하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하는 거 어쨌든 같네요. 중개를 해주는 네. 느낌으로 둘 다 이제 있는 사이트고 네. 요즘에는 뭐 크몬같이럼 이제 인력 소스 마켓 이런 네. 쪽에서도 성우분들한테 개인적인 의뢰가 가능한데 이런 거는 이제 성우분들이 등록을 해놓은 성우들에 한해서 이제 진행이 가능한. 그래서 아마 약간 그런 협회, 소위 말하는 협회 성우들, 그러니까 그 방송 공채를 통과한 협회 성우들보다도 조금 이제 비협회 성우들이라고 하죠. 언더 성우라고 하는데 이제 협회를 통과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로 성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좀 더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몬 같은 경우는. 네. 프로 성우들도 계시기는 하죠. 네. 크몽이 그런 용도로 또 가능할 줄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사실. 네네. 저도 이제 뭐 영상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크몽을 이렇게 네네. 뒤지면은 네. 이제 그 알바하는 그 프리랜서 네. 분들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놓으셔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의뢰를 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성우분을 개인적으로 컨택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성우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서 약간 어떻게 보면 시대도 바뀌었고, 성우들 좀 더 능동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일을 스스로 이제 찾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개인이 돈만 들이면은 뭐 졸업 작품이 됐든 뭐 이런 거를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맵스, 올보이스, 뭐 크몽 같은 요렇게의 개인 의뢰가 가능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플러스 그 카페 어떻게 보면은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그쵸, 거를 사실 저도 이번 그쵸. 사건으로 처음 저도 알았어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어떤 사건인지를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설레베님께서 어떤 사건인지 조금 언급을 떠넘기기. 해주시죠. 있으실까요? 네. 엄청 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 커뮤니티에서 이제 성우분들한테 이제 공동구매 형식으로 그 회원들끼리 성우 컨텐츠 의뢰를 하는 거가 밝혀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성희롱이라든가 폐쇄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물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좀 논란이 되게 심하게 됐던 건이죠. 제가 좀 보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런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성우 팬덤이 크지 않고 또 성우 관련 그런 이슈들은 항상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팬덤 안에서만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언론에서까지 이슈를 탔어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소위 요즘 좀 젠더 이슈 같은 게 조금 사회적으로 화제다 보니까 그런 거랑 엮여서 약간 누가 이런 걸 제보를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기자들이 이런 걸 뭐 떡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물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엮여서 언론 쪽에 이제 인터넷 언론 쪽에 이제 기사가 몇 군데 나가다 보니까 더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좀 일이 커졌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또 다른 그렇죠. 이게 공개적으로 성우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개인 의뢰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특정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쨌든 이게 공동구매라는 형식은 똑같은데 그들 안에서만 이제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일반 팬들은 몰랐죠. 저도 몰랐거든요. 여기 지금 문제가 일어난 논쟁의 그 중심이 뭘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들었을 때는 뭐 나쁘지 않고 그냥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인 것 같은데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불거졌길래 지금 이게 화두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나? 사실 뭐 오늘 찬반 토론이라서 사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성우 개인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상황에서 그쵸?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맵스나 이런 공동구매 형식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우한테 개인 의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여성분들이 특정 콘텐츠를 남자 성우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이게 여기도 꽤 오랫동안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선을 지키지 못하고 좀 성적으로 개인이 받아들이기에 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리한 요구? 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게시판에서 공유하면서 속된 말로 성희롱적 발언들을 일삼고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일단 문제가 됐죠. 됐는데 사실 외부에서 이제 맵스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네.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쨌든 눈치도 보고 컨텐츠에 대한 접근도 이제 저작권을 지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 안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던 것들은 사실 그런 통제를 하나도 안 받는 상황에서 욕구에 충실하게 그런 대본 컨텐츠들 검열이나 이런 거 없이. 그쵸. 자기네들이 원하면 이렇게 성우가 받아들이면은 진행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좋게 표현하면 좀 더 자유롭게 제재 없이 진행되었고 또 이제 그 안에서만 딱 소비하고 끝나니까는 요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예 참여의 기회 자체가 없는 그런 거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불평등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사실은 뭔가 그렇게 느낀 팬들은 또 그렇게 느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팬들은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데서 그런 게 참여가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김땡땡 성우의 팬인데 김땡땡 성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그런 카페가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를 그런데 참여를 못 하는데 알고 뭐 사실 뭐 그게 이제 양성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땡땡 성우가 무슨 카페에서 개인 거래를 통해서 그런 일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김땡땡 성우 팬 입장에서는 내가 그 성우에 관련 뭔가를 못 이제 즐겼다라는 그 자체가 다시 어떻게 돌아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게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성우를 욕보이는 콘텐츠를 어딘가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싫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 방향성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진짜 그냥 너무 욕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꾸로 이제 살로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런 거 싫은데 그런 내가 좋아하는 성우한테 그런 모멸적인 걸 시켰다라는 거가 싫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 참여 자체를 못했다는 게 싫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여러 가지 그쵸, 본인이 복합적인 그 거죠.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 거. 일단 저희 그 주제가 지금 이게 비상업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괜찮은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갖다 지금 나누는 게 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비상업적 의뢰에 대해서만 놓고 얘기하면은 찬성이죠.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고. 네네. 수요가 있고 공급이 둘 다 오케이를 했다면 수요와 공급이 만났으면 당연히 시장이 형성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비상업 의뢰 자체는 누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거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이것도 받아들인 사람이 싫으면은 거부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뭐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비상업 의뢰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냥 시스템에 관해서는 네. 그 찬성 의견이지만 그래도 안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지금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런 입장이시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이제 반대를 하신다는 꼬부치님의 의견이 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냥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조금 반대라고 해야겠죠? 회의로운 부분이 있어요.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살로벨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자체도 어떠한 뭔가 이게 법으로 뭐가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성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성우 문화, 성우 팬 문화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또 성우라는 직업이 옛날보다 확실히 점점 이렇게 팬들이 많이 늘게 되면서 약간 좀 연예인 같은 그런 팬덤식으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문화를 먼저 어떻게 보면 가기 시작한 건 사실 일본 성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속사가 있고
이렇게 소속사에서 이렇게 성우들이 어떻게 연예인처럼 좀 관리를 받으면서 물론 그런 진짜 연예인 회사급의 관리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그런 좀 관리와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쵸. 것들이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케어를 받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런 문화가 사실 일단 없어요. 일단 없고 그걸 제가 그 친한 일본 성우가 있어서 이렇게 확인해봤는데 역시 그 친구도 이런 일은 일본에서는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팬과 성우가 너무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에 대한 안전장치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그런 안전장치를 사실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카페에서 일어난 사건 전혀 그런 게 일단 당연히 없고 네. 그나마 어떻게 보면 플랫폼들은 안전장치가 있다면 있는데 약간 어쨌든 그런 부분 약간 그 기본적인 좀 안전장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 자체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게 제일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팬과 그런 성우의 안전장치가 전혀 일단은 아직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성우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서로의 너무 그 모습을 서로 그쵸, 간의 눈치 게임인 눈치와 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 좀 문화로서 가이드가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자가 그쵸. 직접 만나다 보니까 가이드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팬의 그 집단이 클라이언트에서 갑이 되기 때문에 돈을 이제 내는 쪽이 그쵸. 그러면 이제 성우들도 클라이언트다.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약간 아까 성희롱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도 이쪽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으로서 돈을 내는 클라이언트가 돼버렸기 갑을 때문에 관계가 생긴 되어버리면은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사건의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이 성우 문화에 약간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는 네네. 성우분들이 너무 이런 개인 의뢰를 받으면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성우로서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가. 그렇죠.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연예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어떻게 보면 상품성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예인 쪽에서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그런 가치 뭐 아니면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약간 개인과 너무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를 통한 좀 문제점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 그런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문화인 그 연예인 쪽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시 또 얘기 돌아가자면 어쨌든 성우 자체의 그 가치를 좀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까 성희롱을 포함한 좀 과도한 요구. 그게 꼭 과도한 요구라는 게 그런 성적인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또 성우들 입장에서는 내가 싫다고 또 이렇게 딱 얘기하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 팬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성우들 입장에서도 본인의 얘기를 확실하게 거절하기가 할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그게 있네. 오히려 거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 페이 얘기가 나왔을 때 되게 곤란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진짜 성우들은 이렇게 시세라는 게 정해져 그쵸. 있는 뭐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게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팬들이 좀 싸게 해주세요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 이 금액에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를 거절하기가 되게 돈 얘기를 팬들이랑 직접 한다는 게 되게 곤혹스러울 것 같고. 이게 돈 얘기까지 직접적으로 그렇죠. 해야 다 되는 모든 거군요. 게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그 성우의 큰 수입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약간 성우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로서의 어떤 가치라고 하기 되게 자존감, 가치? 약간 이렇게 떨어질 것 현타가 같아. 올 수 그렇죠. 있겠다. 그런 수 있어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우려가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이런 컨텐츠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런 소위 말하는 음성 컨텐츠들은 그런 저 같은 뭐 그런 PD,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약간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우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검수나 이런 거 없이 1부터 100까지 본인이 다 하기 때문에 물론 팬 입장에서는 그 개개인은 굉장히 작은 돈을 내는 거지만 그게 합하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집단으로서의 큰 돈을 내지만 그에 합당한 퀄리티의 콘텐츠를 과연 소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1차 창작물에 대한 이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서 의뢰를 했을 때 나루토에 나오는 뭐 어떤 캐릭터 뭐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땐 비상업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안에서 금전적인 이윤이 발생을 한 플랫폼과 성우가 금전적으로 이윤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상업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영역인 상업적이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원제 작사가 이런 거가 있는지도 모를 거고 모르니까 사실 그냥 넘어가는 문제지. 사실 이게 누군가 이거를 그 원제 작사 측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뭐 무슨 마음을 뭐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제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암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만. 이게 맞아요. 약간 그런 거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만화 원본 만화가 있으면은 동인지가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그 성우가 개인 그런 식의 그레이가 아니고 진짜 그 사람 참여했던 사람이잖아요. 성우로서. 그쵸. 실현자. 그렇죠. 실현자니까. 실현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되게 여러 군데에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지금 때문에. 얘기 듣고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실제로 이제 BL 컨텐츠 위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특정 작품에 커플로 나왔던 공수 성우로 나왔던 분들을 페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맵스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암묵적으로는 원작의 팬들이 붙은 상태에서 그 팬들이 추가적인 거를 요구하는 원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대놓고는 또 그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 오디오 드라마를 만들었던 업체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실제로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재가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그 저작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암암리에 하는 데는 그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또 든 생각이 성우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게임이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이런 거에 성우분이 참여를 하시면 그 자체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자기의 그 레퍼런스의 하나가 돼서 그 다음 단계 뭐 이거를 싸게 했던 간에 뭐 비싸게 했던 간에 그 자체가 홍보 수단도 될 수 있고 자기 어쨌든 뭔가를 하나 쌓을 수 있는 경력이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뒤에서 개인 의뢰 받아서 하는 거는 유통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비상업 의뢰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 이런 거는 애초에 없고 그냥 정말로 일회성으로 소비하고 버리는 컨텐츠가 되기는 하죠. 저 이게 포트폴리오가 일단 안 되니까 이걸 뭐 했다고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맵스에 뭐 무슨 뭐 김땡땡 맵스를 진행했습니다가 다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거의 경력은 안 되잖아요, 사실. 되게 성우분이 임의로 공개도 못하는 그러니까 컨텐츠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다 그게 아마 있다고 그러죠. 그 플랫폼에서는 여기서 제작된 거를 외부로 유출하는 게 금지. 뭐 계약 조항이라던가 이런 게 이런 있더라고요. 뭐 그게 확실히 계약으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룰 같은 암묵적인 룰이라도 있겠죠. 뭔가 있다고 들어서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쓴 거를 그 자기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컨텐츠 자체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 플러스 성우의 개인으로서의 그런 가치, 성우 개인과 성우 이 업계 전반적인 성우들의 가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기 리퀘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리퀘스트의 범위가 뭐 정해지지도 않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맵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프리토크 형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 이번에 그 논란이 된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컨텐츠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정말 듣고 싶은 것만 쫙 항목을 적어서 리퀘스트 형식으로 요청을 한다. 요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정말 듣고 싶은 말만 자극적인. 네, 그렇죠. 그런 문장이라던가. 이런 제가 봤을 땐 그거 자체는 사실 이게 뭐 맵스도 신앙송이 됐든 오디오 드라마가 됐든 뭐 듣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그거를 듣고 프리토크를 듣는 거, 뭐 요 형식이나 그냥 리퀘스트만 요구하는 거나 그거 자체는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나 이게 정해진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색이고 명분이고 필요 없이 정말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실용적으로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그걸 봤어요. 포인트만 뽑는 건가요? 이렇게? 가성비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의뢰를 하면 한 사람당 5만 원이라고 치면은 5만 원이라고 치면 그 사람이 10명이면 50만 원이고 100명이면 5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모이는 금액은 성우 입장에서는 크지만 개인이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거든요. 그 가성비가 가격적인 가성비도 있지만 그거를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성우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성우분이 해줄까요?
그러니까 성우도 이게 하나의 팬 집단이기 때문에 네네.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의 개인이면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좀 그런 걸 할 여지가 있는데 이 집단이 돼버리면은 자기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같은 거를 의뢰해도 거절할 수가 없고. 그렇지. 같은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줄 테니 이걸 해주세요. A를 해주세요라고 개인이 부탁한 거랑 우리 공동 구매로 500만 원을 드릴 테니 뭐 이걸 해주세요 하는 거가 다를 거라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그 개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충분히 가성비 콘텐츠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사실. 제가 말하는 가성비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논란이 된 커뮤니티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가성비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가 이거를 직접 의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가성비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맵스를 통해서 올보를 통해서 했을 때보다 자기네가 직접 했을 때 훨씬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맵스나 올보를 통하면은 중간에서 그죠, 중간 마진 중개 유통이 중간 네. 수수료가 떼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가성비도 확실히. 네, 그런데 사실 요 부분이 야같다기보다 요거는 제가 시장 경제로 얘기하면 당연히 그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저는 가성비가 빌미가 된 원인이 지금 맵스가 되게 크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데서 견적을 비밀리에 꽁꽁 묶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네요. 네, 이게 공동구매면 오히려 더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성우분들의 개런티가 노출이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꽁꽁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맵스에 참여를 해도 이 성우분한테 얼마 가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게 당연한 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고 주는 거고 나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런 레어한 컨텐츠를 봤는데 만족해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문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초심을 잃으신 건 아닌가. 맵스 한 건을 하는데 내역은 안 보이지만 전체 예산은 보이잖아요. 몇 명 정도가 모였는지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1인당 얼마를 내는지 참여한 사람들은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막 1,000만 원 단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이 들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성우분한테 이게 엠빵에서 다 가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심이 싹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성우한테 직접 컨택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 컨택을 했더니 한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명분을 주는 거죠, 사실. 빌미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존의 업체들의 문제도 이번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알 권리? 팬들이 과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뭔가 이런 것도 조금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저 살로벨님 말씀하신 근데 저는 살로벨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완전히 얘기가 거의 약간 찬성에 약간 서로 찬반하기로 해놓고 아니죠. 약간 저 반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행 자체 찬성하신다라는 그렇죠. 거죠. 제가 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찬성을 하지만 이 개인 의뢰를 찬성을 하지만 지금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어쨌든 제가 PD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PD를 한다라는 거는 뭐 캐스팅과 그런 예산적인 관리와 그런 걸 다 한다라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맵스 사업 구조가 여기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성우의 개런티가 드러나기 때문에 상세 견적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A 회사에서 게임을 녹음하기 위해서 B라는 게임을 녹음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 게임 녹음을 하기 위한 견적은 대사 수와 녹음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은 1,000명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들고 10,000명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만큼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맵스는 어쨌든 그 안에서 대사 수가 거의 정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 수에 맞춰서 견적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많을수록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 대본 조금씩 길어지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적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1,000명이 모였으면 그거는 1인당 10,000원도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사실. 그치. 네. 사실은 왜냐면은 대사수는 어쨌든
대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원하는 대사가 대충 하나씩, 한두 개씩 늘어난다 쳐도 하나 늘어난다고 그거에 대한 페이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물론 성우에 대한 특정, 이게 정해진 페이는, 그러니까 시세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업계에서 통용되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시간 단위로 올라간다고 사실은 올라가는 거고. 그럼 그에 맞춰서 이게 책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00명이 한다고 그 컨텐츠 가격이 몇천 원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아니요. 예전엔 그랬어요. 네. 예전에는 어쨌든 견적이 먼저 나오면 거기서 사람이 모일수록 다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들이 부담 금액이 적어지는 많이 거죠? 모으려고 그래서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던가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은 진짜로 그런가. 왜냐면은 전체 예산이 커진 게 말씀하신 대로 성우 시세는 정해져 있을 건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밝히지 않더라도 네네. 시세는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게 전체 예산이 커진다고 성우들한테 더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의문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투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우 팬들은 사실은 성우들한테 더 간다 그러면은 딱히 불만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예산을 지금은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또 이런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런 사업 구조 자체가 이게 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약간 지금 현재 특히 한국 성우 시스템 안에서는 좀 이게 좀 그쵸,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보호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도 않고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진짜 어떻게 보면 개인 성우라는 분들이 프리랜서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적이 많이 나와도 본인들이 일반적인 플랫폼 사업처럼 떼어가는 수수료 자체를 아예 확정해 놓고 수수료율을 이게 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났으면 30%를 우리가 떼가겠다. 이런 식의 차라리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사실. 그렇죠. 견적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비공개고 그냥 전체 금액만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세부적인 견적은 모르는 거고. 그래서는 한 건에 대해서 금액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몇백에서 1,000 단위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접수를 업체에서 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업체 가치럼 하고 있는데 맵스는 기존에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정말 카페에서 공동 구매하는 개인들의 그런 거래인 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면서 총대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고 있어요. 총대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를 다 상업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감당해야 될 일을 이제 개인 이 형식이 고렇다는 거를 빌미로 또 떠넘긴다. 다 떠넘기고 있는 거라는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기는 사실 해요. 맞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웹툰이나 웹소설만 해도 어쨌든 수수료를 떼가지만 그게 과하다 이런 논란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떠나서 그래도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만큼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자체 전담 PD들이 있어서 관리를 한다던가 어떤 기본적인 콘텐츠로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가공을 어느 정도 좀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에서 하는 이 사업 형태는 그런 게 없이 진짜 이걸 모두 준비하는 총대들에게 부담을 시키니까 이거는 사실 왜 이런 부분에서 총대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저 같으면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유일무이했기 때문에 이거를 의문을 제기하고 하면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쵸,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플랫폼인지도 의문이에요. 그러게요. 사실 플랫폼이면은 왜냐면 이게 껌껌이 카페를 만들어서 개별 카페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고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매번. 그걸 탈 때마다. 그러면은 그 카페가 나중에 폭파될 수도 있나요? 아니, 그건 상관없죠. 왜냐면은 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카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맵스를 지금 아까 2015년부터 했다 그러면은 5, 6년 동안 한 100개를 참여했다 그러면 카페를 100개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돈만 내라 카페가 이거네. 있다고 하면 그 카페 안에서 소규모 뭔가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진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부
별도로 다 밥상을 다 차려놓고 그 밥상을 가지고 저희 밥상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밥상도 드리고 돈도 드릴 테니 그 원하는 걸 만들어 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우분들의 페이를 노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명제 하나 때문에 지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팬과 성우의 거리가 굉장히 좁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성우 업무의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문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공개가 돼 있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진행이 되고 그런지를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팬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리에 견적을 꽁꽁 싸매고도 이렇게 지금 해올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기본적인 거는 오픈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건 오픈의 영역이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와 시스템이 없기 시스템이 때문에 구축이 되고 거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오픈이 되고 이런 그쵸.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 정리가 돼서 이렇게 없는 딱 해야 거죠.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중구난방이 된다. 되면서 팬들도 팬들대로 어떻게 보면은 불만이 쌓여서 온 게 지금 그쪽 다운 카페 사건인 터진 게 아닌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충분히. 네네. 그렇죠. 다 연관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저희는 사실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걸 참여하는 팬분들이 이런 걸 못 느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업계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비용을 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 저 이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개인으로서 좀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쉽고, 혹시 내가 이걸 말했다가 뭐 그 성우분이나 업체 쪽에 약간 뭐 그런 심기를 건드리진 않을까, 그래서 뭔가 잘못되진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개인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쉬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는지의 원래 그 목적이라던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성우분들의 입장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해서 이게 좀 체계가 다져졌으면 하는 게 일단 저의 바람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생겼느냐라고 하면은 성우 콘텐츠가 성우 팬들이 원하는 만큼 있지가 않아서가 그쵸. 제일 첫 번째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우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일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가진 업체가 뭔가 기획을 하거나 해서 성우를 참여시켜서 그 그쵸. 성우의 콘텐츠를 팬들은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자체 기획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죠, 국내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팬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기획을 한 거를 만들자 하는 게 저는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시장 부정하고 상황에서 이거를 강제로 예.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그거는 없는 거고. 아닌 것 같아요. 네. 할 거면은 제대로 된 이제 그 시스템과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죠. 근데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의 결론은 이런 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의 한국 성우 시스템 자체가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 그죠. 조금 이르다. 이르거나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결론은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그것은 제 개인의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인 거고 이거를 어쨌든 또 수요가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르벨님이랑 같은 의견이고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체계가 어쨌든 앞으로 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팬분들이 워낙 한국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진짜 옆 나라처럼 애니메이션이 오리지널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성우 이벤트가 이렇게 펑펑펑 막
매주 막 이렇게 뭐 어디 뭐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네네. 아니고 이제 그런 나라고 심지어 요즘 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요즘 더 성우 팬들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갈증이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쵸. 약간 일단 행사가 거의 없으니까 성우분들을 또 앞에서 볼 수 있는 자유도 많이 없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좀 초심을 다시 가지고 그러니까 초심 플러스 이제 그때 그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좀 더 체계가 있고 네네. 시스템이 있고 룰이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어떻게 보면 팬들도 어떻게 좋은 마음과 편안한 그런 자기 원하는 거를 이제 좋은 퀄리티로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네. 성우분들도 조금 더 이제 팬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생산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부당함 없이 성우라는 그 직업 본연으로서 이렇게 잘 그 콘텐츠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좀 플랫폼 업체들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도 정리를 하면은 네. 업체가 만약에 할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아예 판을 깔아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제 꼬북침님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매니지먼트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개인 의뢰를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 의뢰의 선을 검토할, 그러니까는 어쨌든 성우분의 뭐 위신이나 이런 거는 지켜주면서 앞에서 매니지먼트를 해서 어쨌든 성우분의 페이가 됐든 그 대본의 퀄리티가 됐든 이런 명분을 찾고 협상을 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지금 당장 매니지먼트가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업체에서 해줄 수 있으면은 저는 당장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중간자 역할만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담과 책임을 다 이제 팬들과 성우가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거는 좀 이대로 가는 거는 언젠가 끝이 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다양한 그 플랫폼이 행성이 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생기고 뭐 논쟁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런 업계도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죠. 그런 계기가 특히 이번 네네. 사건은 좀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안 해왔으니까. 그런 지금까지는 그쵸. 의 문제 제기나 이런 거를 일절 안 해왔으니까. 네, 그래서 뭐 큰 소리가 나면 날수록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선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행해지리라 기대를 하면서 요 찬반 의견 그 오늘의 주제 조금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갑론을박을 막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 자체가 지금 저희가 첫 시도였나요? 토론은 처음이죠. 토론이 제대로 됐는지 네네. 모르겠지만. 뭐 근데 어쨌든 토론 이런 걸 떠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워낙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단순히 그냥 누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쵸. 약간 이 대승적인 성우 어떻게 팬 문화와 성우 이 산업의 대승적인 좀 차원에서 이게 찬성이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업 플랫폼 개인 거래 플랫폼 사업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좀 대승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좋은 방향으로 네네. 나눌 수 있었던 거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거고 제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찬반이라고 주제를 잡기는 했지만 찬반 토론이라 잡기는 했지만 저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100% 찬성이다, 100%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 그 것 안에 사실 그 찬성 반대를 떠나서 더 많은 문제가 있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끌어낼 수 있다는 거에 좀 더 의의를 두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뜨거운 이슈, 논쟁거리를 가지고 좀 열띤 토론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좀 요즘에 좀 핫한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 그 방송에 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서 얼마든지 저희 그 SNS와
저희 방송 프로그램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 좀 더 재미있는 주제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닥터쿠 3 시즌 3 첫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